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대통령실에. 이게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잊을만 하면 듣게 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경축일에 목청 돋아가며 떠들 만큼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런 단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소속해 있는지, 실제 반국가 단체라 불릴 만한 세력이 있어서 떠드는 것인지, 있다면 집권 2년 반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왜 검거를 안 하고 방치하면서 떠들고만 있는지 국민들은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보위와 헌법 수호가 책무인 대통령에게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세력이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데도 떠든 것이라면 국민 각자가 세력을 임의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 갈등을 고의로 유발하여 국내 불안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이 박정희를 따라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박정희는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일 가능성을 말하면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앞세워 정적들과 비판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숙청했습니다. 박정희가 끔찍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고 해도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와 비록 꺾이기는 했지만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반면 윤석열에게는 통치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흉내를 내려 해도 낼 수조차 없는 그릇입니다. 박정희 그림자도 따라갈 수 없는 천박함과 무지함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의 혈서로 충성맹세하고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박정희도 하지 않았던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 정기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저 따위 인사들을 끊임없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에 임명하고 그런 행위가 어떤 국가적 문제를 만들어내는지조차 윤석열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처음 쓴 게 아니시잖아요. 한번 과거 사례 한번 볼까요?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대통령실에. 이게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치적 목적의 발언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명확한 답을 못 내놨다 그러거든요. 윤석열은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도 자의로는 불가능하고 국회 해산도 불가능하고 계엄령을 내린다 해도 국회에 의해서 바로 무력화됩니다. 사정기관들에 의한 공포 정치는 이미 한계에 달했고 국민들을 동요시키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공안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거나 북한과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만드는 일뿐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뭘 해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여러 특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윤석열에게는 야당을 만나 정치적으로 뭘 풀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 노름과 대통령 놀이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조선 총독부 계승자인지 정체성마저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찾았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보였던 방문. 이재명 대표의 첫마디. 손 꼭 잡고 찍어야지. 손을 꼭 잡고 찍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첫마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여러 말보다 분명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에 속해 있었거나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민주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두 정당. 분명히 하나처럼 우호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히 다른 정당. 서로를 배척하진 않지만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이 바람직한 두 정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유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커다란 이익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발언과 제안을 조국 혁신당이 하고 민주당이 받아야 할 부담을 적당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발로 만들어지는 작은 오해도 조국 대표에게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대표로 선출되시고 난 뒤에 그 선인장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보통 통상 난 보내고 이러는데 제가 선인장을 보낸 거는 난 관리도 더 쉽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선인장이라는 꽃이 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 겁나는 조건에서 그걸 이겨내고 그 꽃을 피우는 식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되시라는 뜻으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일부러 저희 당시자분들한테 선인장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그 선인장의 꽃말이 열정, 뜨거운 마음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주시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진영의 리더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역할은 무엇이고 조국이라는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분명한 자세가 지금의 조국 혁신당을 가능하게 했고 이재명 대표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적 투표로 유지됐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착각하고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 되고 총선 전까지 배은망덕을 실천하다가 끝내 퇴출된 심상정이 이끌던 정의당. 그런 경험을 지닌 민주당 지지자들이 뭘 우려하는지 조국 혁신당 의원들과 조국 대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민주당의 이 역사와 전통의 힘,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열정, 이런 데 참 제가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당원수도 적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런 힘이 참 부러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그 민주당의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앞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어떻게 빨리 조기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둘째는 지금 파탄 지경에 있는 민생 회복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권 교체,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봉에서 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조국 대표의 이후 발언에서는 교섭단체 조건을 열석으로 바꾸는 것에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어서 민주당이 동조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거부권이 확 실시되는 사항이어서 윤석열 재임 기간 중에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상설특검을 구성하는 것이든 국회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든 민주당에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석으로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을 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변경건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모종의 합의를 끌어냈다 해도 윤석열이 양보된 것만 수용하고 법안에는 거부할 것이 분명하고 제2결 시에 국민의힘 입장이 무슨 핑계로 뒤집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 이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우리 조국 대표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국 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의 관계는 우리 조 대표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협력적 경쟁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선거 때는 쇄빙선, 새로운 길을 내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조국 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는 사람 인자와 같은 관계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을 합쳐서 조속하게 정권의 폭주 퇴행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오늘 얘기 안 하려다 했는데 지금 철진한 반국가 세력 타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민이 국민인지 권력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혼돈 속에서 그 조국 혁신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힘을 합쳐서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퇴행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저 선인장 선물 하시길래 저야 진심을 너무 잘 알죠.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거 가지고 혹시 찔리라고 했다고 뭔가 또 왜곡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빨리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왜곡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습니다. 가야 될 길은 맞고 우리가 정치 이건 게임의 룰에 가까워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과 원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모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문제는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저희가 했으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이런 양보 또 더 큰 타협을 위한 그런 배려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정치가 상대를 제압해가지고 상대는 마이너스를 만들고 나는 플러스해서 덕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죠. 정치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덕을 보고 상대는 덕을 못 보게 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서로 덕이 되는 그야말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 속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타협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추천 특검 저희 민주당은 여전히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찰해 보겠지만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또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서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내세웠던데 무슨 증거인멸 어쩌고 또 하겠다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전 최고위원께서 과감하게 그것도 수사해도 괜찮다. 저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고 직접 당사자도 그 무슨 변호사 한 분이 김기현 변호사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슨 조건을 새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과정 전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저는 믿고 또 협상이나 타협,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폭 양보 또는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배관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요. 그런 시간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국 혁신단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동지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저항하는 우리 모두는 동지이고 동지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